26강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술형 9번 보시면은요, 문법 관계와 어휘 관계의 연계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문법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동목 관계, 동부 관계, 주술 관계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이런 그 문장 성분 간의 문법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어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문법 관계 이면에 남아있는 의미적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동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라고 하더라도 칠만 더하면 이만 더우 자체가 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쇼시, 치 따완이라고 하면 따완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용 따완 치, 그래서 꽁쥐 되고요. 그다음에 치 식당 하면 식당을 먹는 게 아니라 在食堂吃 식당에서 먹다 라고 해서 表示 处所, 처소, 장소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예를 들어 吃小灶 하면 小灶의 방식으로 이제 먹는다 이런 의미가 돼서 이거는 뭐 되게 이제 거하게 잘 차려놓고 먹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吃山吃水 하면은 산과 물에서 나는 뭐 여러 가지 뭐 열매나 고기 이런 거에 의지해서 살다라고 해서 라이엔 되겠고, 70个人 하면 이 10사람을 먹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먹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表示事实 이렇게 동의가 동빙제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表示不同的关系 나타난다는 게 이제 중국어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술형 9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각각 어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문법 구조 이면에 이제 숨겨져 있는 단어의 어휘 범주로서 성립되어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휘 관계와 문법 관계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여기는 모두 동빙 관계를 나타내지만 동목 관계를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어휘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해서 우리 이제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하고도 일치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서술형 10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A번에서 기의에 대한 정의, 요건 또 기출됐던 지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이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런 기의를 일으키는 원인 자체를 지금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다이사에 의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문법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다이사에 의한 기의 예로는 这本书是 黄色的 라고 할 때 이黄色가 색깔을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선정적인 야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문장 내에 문법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서 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他们是뭐 2个 高中的学校 할 때 이 2个 자체가 이제 学校을 꾸며주게 되면은 2个不同高中的学校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2个高中的그 学校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个高中的学校 하게 되면 2个不同高中的学校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의거 高中的2个学校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个가 学校을 지시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정치不同으로 인한 근데 정치不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한 不同 어휘 관계에 있어서는 지향 분석으로도 우리가 그 기의 발생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예문인데 각각 이게 다이사에 의한 것인지 문법 구조상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를 일단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서공유 자료로 다시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10번에서 기의 발생 원인을 지금 다이사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문법 구조상의 차이점에 의한 게 있는데 문법 구조상의 차이점은 또 다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휘에 관련된 기 발생 원인으로서 우리가 일단 다음사와 그 다음에 다이사 이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타자의 빵공식 칸材料 할 때 칸材料 될 수도 있고 칸材料 될 수도 있는데 얘를 그 서면화상으로 봤을 때에는 일성으로 볼 수도 있고 사성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성으로 보게 되면 자료를 지키다가 되겠고 사성으로 봐야지 이제 자료를 읽다가 되겠죠. 자료를 보다. 그리고 他走了2个小时라고 할 때 이 走 자체가 行走, 걷다, 走路의 뜻이 있고 리카이, 떠나다. 즉 走가 다의사이기 때문에 생기게 된 그 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문법상의 차이점으로 봤을 때는 문법 조합상의 일단 품사 차이, 슬레이 보통, 지식 보통의 예로 타 위엘라이 주자이자리라고 할 때 위엘라이를 명사로 보면 원래부터 여기 살았다 이렇게 되고 부사를 보게 되면 알고 보니 원래는 내가 다른 데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기 살았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츠허도 아니다 동싱이라고 하면은 차오
저로스 자체를 단어로 보게 되면은 볶은 고기 요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로스 하겠다라고 하면은 구로 보게 되면은 이 로스를 볶다, 예, 그 고기 채를 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커 관시 보통 봤을 때 후인 잘려오는 복사물 이렇게 편정 구조로도 볼 수 있고 잘려오를 복사하다 동목 구조로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층차 간의 차이, 요거는 이제 딩톤으로서 그 기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꺼거 띠디더 벙요라고 하면 꺼거, 그리고 띠디더 벙요, 이 꺼거와 띠디더 벙요가 연합관계가 되면서 오빠, 형과 이제 남동생, 형과 남동생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꺼거 띠디더 벙요 하면 이 둘 자체는 연합관계고 이들이 다시 벙요로 꾸며주는 편정관계가 되면서 둘의 공통의 친구, 형과 동생의 친구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층차와 문법 구조 간의 차이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런 뭐 품사 차이까지 야기하는 문장이 메이오 트럼프의 이후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오 트럼프다 이후라고 하면 트럼프 입어서 헤어지지 않은 옷에서 이때 메이오는 이제 그러니까 입어서 헤어지지 않은 옷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메이오 트럼프의 이후 하면 포더 이후가 이프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 메요 트럼프의 이프, 트럼프의 이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이사와 문법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서 생겨난 기다를 귀납하는 게 1점씩, 그리고 각각의 기 분석을 0.5점씩 매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어 자체를 리카이냐 아니면은 싱저냐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哥哥和弟弟的朋友 자체를 弟弟的朋友냐 아니면 시용 띠리야 공통 朋友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휘 서술형 8번으로 가셔서 신조어에 대한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A는 신조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사물이 이제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사물을 인식하고 이것을 지칭하게 되는데 이것에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된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상의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조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신조어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파전변화다. 이 부분은 기출됐던 질문이죠. 끊임없이 발전 변화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시기에 생겨난 신조어의 경우에는 사회 발전 변화에 따라 소실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삐삐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소실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신조어의 출현 후에 일정한 시기 동안 계속 사용되어야 왜 수어제쇼 사회에 의해서 수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언어 속에서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B의 신조어의 사용이 잘못된 두 개의 항목을 찾고 수정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판서 공유 자료를 보시게 되면 왕요 자체는 우리가 호리의 왕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된 친구, 특수한 관계 친구를 나타내고, 헤이커는 이제 그런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망에 이제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데 1번의 설명을 헤이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놨기 때문에 일단 1번 잘못된 거 고르시는 거, 그리고 왕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래서 통과互联网 认识的人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붙여주셔야 되겠고, 위액광주 같은 경우에 그달 번 돈을 다 써버리는 일족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그 위액광주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포월자우야주라고 해서 이건 보보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고학력의 고수입, 그런데 이제 생활의 질을 이제 따지는, 그리고 어떤 자유로운 생활을 이제 즐기는 이러한 일족을 가리켜서 우리가 포월자우야주라고 한다. 그래서 위액광주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액광주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번과 2번 항목 고르는 거 각각 1점씩, 왕요랑 위액광주에 이제 설명 붙여주시는 것이 1점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호족 핑크 다 시험에 출제됐었죠. 그래서 소호족이라고 하면 스몰오피스, 홈오피스라 그래서 집에서 가택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의 쪽을 가리킨다 그랬고, 핑크는 이 커가 대명사로 빈, X에서 빈처, 빈방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쉐어, 공유 문화를 가리키게 된다.
다음에 계속해서 기평 1번 보시게 되면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중에서 감정 및 의사표현에 대한 부분인데요. 감정 및 의사표현이 영역이 되겠고 여기에 총 9개의 시모, 상세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 세부 항목에는 뭐 감사, 간시, 사과, 다오치,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가오싱, 시위에, 만족과 불만, 만주, 허不满, 그리고 동의와 반대, 동의 위反对, 그리고 칭찬 위 감탄, 칭찬과 감탄, 그리고 딴신, 안慰, 걱정, 위로, 그리고 질적, 뭐 적과의 책망, 그다음에 취직, 의외, 놀람, 의외가 다 이 항목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你怎么现在才来? 너 왜 이제서야 와? 你为什么不接电话呢? 너 왜 전화 안 받아? 你不该这么做.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책망의 어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평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 동형 문제이죠. 그래서 1번에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이 A의 A인지 B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개정 교육과정의 연도 확인하시고 이 A가 감정 및 의사 표현의 영역 중 어떠한 실무에 속하느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지문은 세 가지 모두 다 구출됐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你刚才干嘛那么不给小旭面子呢?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방금 셔슈이에게 그렇게 무안을 주면 어떻게, 창피를 주면 어떻게, 그래서 뿌게 면즈 하면은 체면을 주지 않다라고 해서 망신 주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타시 줘도 부도에 막 걔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A의 이제 그 내용은 책망의 어기가 있는 거죠. 나무라는 어기. 그 다음에 我这车是刚买的现在你把车装成这个样子我能不着急吗? 그래서 내가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네가 차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라고 했을 때 이 어기도 상대방을 나무라는 거죠. 미안해. 내 잘못이니 내가 물어줄게. 이렇게 되겠고요. 真有你的는 이제 언어 환경에 따라 이게 좋은 의미, 빠오이를 나타낼 수도 있고 나쁜 의미, 비애니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明天都要考试了还出去跟朋友玩 내일이 시험인데 친구랑 놀러 나가다니 라고 했을 때 이건 나무라는 어기인 거죠. 뭐 심리 여디 이제 왜 꽈라 나 자신 있으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세부 항목은 저괄이죠. 책망의 어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서술형 5번으로 가셔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 19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의 동일 유형의 동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음 A씨를 적고 이 D를 기사문으로서 이가 이 언어 환경 속에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를 다시 한번 쓰라라는 거죠. 上次你帮了我一个大忙今天我请客我们一起吃饭吧 지난번에 네가 나 진짜 크게 한번 도와줬는데 네가 많이 도와줬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쏠게.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这怎么行啊结束举手之劳不足挂齿 하면은 이거 별거 아니야. 입에 담을 것만도 못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이제 감사에 대한 겸양의 표현이 된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A가 베이징烤鸭 怎么样? 베이징烤鸭 먹을까? 그랬더니 我以前没吃过베이징烤鸭我好期待呀 그래서 나 옛날에 나 예전에도 이제 베이징烤鸭를 먹은 적이 없어. 너무 기대된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B번의 대화를 보게 되면 老师句子一在2015年已修订版高中中国语一教学课程的教及基本表达方式중属于经验功能的例句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판서 공유 자료를 보시게 되면 경험 부분을 봤을 때你去过中国吗?这部电影我看过2遍 이게 19년도에 나온 거죠. 我以前没去过北京烤鸭 이 부분이 경험에 속하는 문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 1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그 의사소통 기본 표현 속에서 경험의 기능에 속하는 예시문이에요. 这个句子确实在很多场合中表达经验功能. 그래서 이 문장은 확실히 이제 그 많은 곳에서 경험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는데 不过在这儿好像不一样. 这里表达的是 상대방이 우리 뭐 어때? 이거 어때? 라고 하니까 나 이거 안 먹어봐서 기대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로를 있어요. 승낙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对那是因为同样的语言形式可具有不同的几个功能. 그래서 동일한 언어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다른 복수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승낙을 나타내는 것은 교육과정 속에 好吧, 没问题 등의 문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판서 공유 자료에 보시면은 요금이 지시 표현 중에서 이제 승낙, 인윈, 정로 이 부분 보시면 好吧, 没问题 이런 거. 그다음에 不行,不好意思 이런 것들은 拒绝 나타내는 게 돼 있죠. 그래서 你看 봐라.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A, B는 각각 今年과 정로, 인윈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겠죠. 你是吗?不会让你失望的. 그러니 얘가 기대한다 그랬으니까 절대 실망할 일 없을 거야 라고 했어요. 好的. 赶紧收拾书包出去吧. 그럼 빨리 책가방 챙겨서 나가자. 그랬더니 等一会儿 잠깐만. 看样子要下雪.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칸양즈 그거 하니까 눈이 내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那我们等雪停了再走吧. 그럼 눈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가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칸쥐즈 R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 그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에서 属于推测功能的例句. 그 추측 기능 이거 보시면 칸양지 야오 샤슈에 그래서 뭐 칸양지 야오 이런 것들이 추측을 나타내는 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언어 환경 속에서는 금지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금지 부분 보시게 되면은 뭐 부여 최다야 샹커 비쇼화 징후 발정 사진 찍지 마시오 뭐 이런 것들 등등이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빨리 챙겨서 나가자 그러니까 눈 올 것 같으니까 나가지 마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外边快下雪了不要出去啦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문의 형태로 쓰라 그랬으니까 不要出去 이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5번을 또 같이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서술형 6번 이제 어학개론 부분에서 성어와 관용어는 둘 다 수거에 해당하게 되죠. 근데 성어와 관용어는 이제 그 구조 형식이라든가 어체 색채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술형 6번에 일단 A의 설명을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 B를 읽고 B, 1, 2의 가로 안에 적절한 말을 고르고 이를 기초로 수거의 이제 구조와 색채상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수거의 구조와 색채상에 있어서 차이점을 설명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거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정티 인용, 전체를 사용한다. 쪼개서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전체 통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고요. 일반적인 그런 꼬우츠파 단어를 이제 그 만드는 조어법으로서 이 고정구를 분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거로는 성어, 관용어, 속담, 허루어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에 치우라고 하는 건 성어가 되겠고 파이마 피는 이제 관용어, 통홍르 더 시홍리는 예위 그 다음에 뭐 콜라우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양이 그러니까 쥐가 우리도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지아츠베 거짓된 자비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허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다관창, 다쇠표 요거는 이제 둘 다 관용어가 되겠고 빤진빠리야 그리고 시진 리디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성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다관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의 말투를 하다 해서 거드름 피우다 마이찌아즈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다 쇠표 이건 여러분들 판서 공유자를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런 수업을 얻지 못하다, 낭비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빤즈빠리앙 그리고 쉬진리디는 둘 다 서로 막상막하다 라는 뜻인데 주로 빤즈빠리앙은 수준이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쉬진리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량, 힘이, 파워가 비슷한 걸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중에서 빤진빠리앙은 중성적인데도 쓰일 수 있고 좋은데도 쓰일 수 있지만 이제 주로는 안 좋은 의미에서 수준이 비슷비슷하다, 끼리끼리다 이럴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어기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빤진빠리앙을 써야 된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当我们两个孩子吵架时我从不知道该骂谁因为他们都是半斤八两差不多 그래서 우리 두 아이가 싸울 때 도대체 누구를 혼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비엔이가 있으니까 반진빠리앙밖에 못 쓰자. 그 다음에 他借我们的钱都10年了还没还 되는 거죠. 앞에 거는 还 뒤에 거는 还现在看来算是打水漂了한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돈을 빌린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돈은 물 건너간 것 같다. 낭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다 슈이표 보통 얼화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 슈이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성어와 관용어의 차이점은 우리가 분별을 해보게 되면은 성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자격이 많고요. 관용어는 삼자격이 많은데 이제
동목 구조가 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상에 봤을 때 성어는 완전히 이게 굳어져 있어서 내 의미대로 순서를 바꾸거나, 예를 들면 빤진 빠량을 빠량 빤진 이런 식으로 못 한다는 거죠. 단어의 순서를 바꾼다던가 이런 게 안 돼요. 근데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 打官墙을 사이를 벌리고 打了官墙, 打水漂, 打了一只水漂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를 벌리고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성어는 주로 서면의 색채를 띠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관용어는 구어 색채를 띈다. 그리고 성어는 의미적인 부분에서 이제 관용어보다 더 함축적이고 풍부한 함의를 가지게 되고, 관용어는 주로 좀 단순하고 간명한 의미를 가지는데, 얘네들은 기능상에 있어서 문법 구조상에 있어서는 구이지만 기능상에 있어서는 정티 인용되고 이제 의미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구조 자체가 이제 원띵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에 상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제 구조상의 차이점 설명하는 부분 0.5점씩, 색채 의미 설명하는 부분 0.5점씩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표형 2번 보시게 되면 허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허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반,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만 말하고 뒷부분은 쉰다. 그래서 허루어라고, 뒷부분을 쉰다라는 의미로 허루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허루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비유 의미를 이용하는 게 있고 해음 의미를 이용하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바, 츠 황리엔이라고 하면 황리엔은 되게 쓴 건데 벙어리니까 써도 말을 못하니까 이오 고쇼부출라이라고 해서 고충이 써도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성 의미상의 이제 비유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기본 의미상에 근데 무도의 엔징이라고 하면 나무로 만든 안경이니까 속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칸부토인데 칸부토의 인신 의미는 뭐예요? 전혀 꿰뚫어보지 못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와이샹다 떡농이라고 했을 때 이제 외조카가 등을 비추게 되면은 짜오지우라고 해서 외삼촌을 비추는 건데, 이 지우와 오래되다의 지우의 해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짜오지우 옛날 그대로다라고 되겠고, 이거 예전에 모의고사 때도 했었죠. 콩푸즈 반지야라고 하면 공자가 이사를 가면 모두 다 책이다라고 할 때 이 책이라는 의미와 슈지다라는 의미 같은 해음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루어는 생동감 있으면서도 활발하고 재미있는 이러한 이제 그 수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기평 2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의미를 읽고 각각의 이제 A, B를 적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허루어는 중국어의 특수한 언어 형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이 하나의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함의를 전달하게 되는데, 앞부분은 비유를 나타내게 되고 뒷부분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나타내게 되는데, 일정한 언어 환경 속에서 앞부분만 얘기하고 뒷부분은 쉬기 때문에, 즉 쉬어도 그 뜻을 이제 깨닫거나 그것의 원래 의미를 추측해낼 수 있어서 이것을 허루어라고 한다. 그래서 비유의 허루어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가 비유 혹은 어떤 추리의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설명하는 그런 그 부분이 앞부분의 비유와 이제 그런 어떤 추리의 결과가 된다. 그래서 야바, 츠황리엔이라고 아까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해음의 허루어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앞부분의 일종의 어떠한 그런 그 유형의 기초 위에다가 이 해음의 요소를 덧입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찌우인데 이 찌우를 이제 해음을 한다던가, 이 찡슈슈 책인데 이 지다의 슈 해음을 이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대 연비행, 그래서 19년도인가 13년도에 나왔던 문제 유형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내봤는데요. 서술형 7번 보시고, 서술형 7번 보시면 A에서 치 연비엔더 이제 글레이스 나와 있죠. 그래서 어휘의 연비에는 일반적으로 소시어, 코다, 주아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구분은 주로 이 단어의 옛날에 쓰였던 찌우이와 새로운 의미의 범위의 크기 차이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옛날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상위의 뜻이 하위의 뜻으로 바뀌게 되면 이것을 소시어, 축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위의 뜻이 상위로 바뀌게 되면 이것을 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주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반영하고 있는 객관적인 대상이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면 이것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씨라고 하는 거, 한번 판서 공유 자료를 볼까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발을 씻다라는 뜻이었는데 이젠 발만 씻는 게 아니라 물이나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갖 그 물체 표면에 더러운 것을 닦아내다라고 해서 발만 씻는 게 아니라 온갖 걸 다 씻는 거니까 의미가 더 확대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꿍은 원래 모든 집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그 신분이나 지체가 높은 특수한, 즉 왕실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궁전이라는 뜻으로 축소됐죠. 르르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탕은 원래 모든 끓는 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이런 그 끓는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종 이제 육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어떤 탕 종류가 된 거죠. 물이 탕이 된 거니까 이것은 뜻이 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측면에서는 리신이 개념의 변화로는 코다 소시아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안이 나눌 수 있겠고, 서차이 측면에서는 간칭 서차이의 조안이를 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시가 시지어에서 취대어 짱동시 됐으니까 이거는 확대. 방우, 소유도 방우에서 꽁디엔만을 가리키니까 축소. 러슈에가 차이탕이 됐으니까 이건 조안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 간칭 서차이는 주종 자체는 원래 빠위였다가 이제 요즘은 샤오주종 해가지고 주로 이제 말썽꾸러기 말 안 듣는 이런 아이들을 좀 나쁜 의미로 이제 쓰기 때문에 비엔이가 됐다. 좋은 의미에서 좋지 않은, 빠위에서 비엔이로 변한 서차이의 차이점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안이 쓰는 게 1점, 그 다음에 이거 각각 분류하시고 이거 하는 거, 이거 1점씩 쿼터인지 수어시어인지 주안인지 이거 분류하고 각각 간단히 설명하는 거, 이거 1점씩 내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대문학 같은 경우는 기평 3번으로 가셔서 청대 소설의 분류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노신이 소설 사략, 그 중국 현대 소설사에서 이제 그 청대 소설을 총 7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일단 신계 소설은 지계류를 이제 이어받는 거라 그랬고, 이거는 이제 지계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문헌 필기 형태로 쓰여져서 사실은 백과소설은 아니고 문헌 소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표성용의 이제 요제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은 귀신이나 여우들의 이야기, 신령의 이야기인데 소수 팔고문을 비판하고 과거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정소설은 이제 세정소설이라고도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홍로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화류소설은 이제 그 어떤 뭐 기생인과 이제 서생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좀 약간 이제 특정적인 내용이 들어간 걸로 화류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품화봉황 같은 경우에 이제 남녀가 아니라 남남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좀 파격적 이야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경화연 같은 경우에는 이어진의 작품으로서 이 경화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좀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내용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제약소설이라고 넣는다. 그 다음에 협의소설, 풍자소설, 견책소설은 이제 그 어떤 그 시대의 병폐나 부조리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협의소설은 영웅을 내세워서 그 영웅이 이런 부조리와 잘못된 문제, 폐단을 고쳐나간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안녕 영웅전이고요. 그다음 풍자소설은 사회 부조리나 폐단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판을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유림회사인데, 요제주의나 유림회사나 그 다음에 여기 관장현영기 같은 경우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유림세계와 과거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견책소설은 풍자소설과 달리 이런 폐단과 부조리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꾸짖는 게 특징이다. 노잔육의 관장현영기가 대표적인 견책소설가 되겠다. 기평 3번을 보시면 기평 3번에 이제 그 A번 공통적인 A, B의 서명을 적어야겠죠. 중국의 풍자 문학은 그 원료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선진의 이제 제자 백가의 우원 속에서 이미 풍자의 작품들이 나왔다. 소설에서 봤을 땐 서유기 속에서 유머와 풍자의 이제 끝을 보여주고 있고, 후에 이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풍자의 의미가 더욱더 이제 깊어진 이런 장편 소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예술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그 깊이가 얕고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명대 의화봉과 청초의 이제 유제주의에서는 모두 이제 과거제도 풍자하는 단편 소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유제주의에서는 이제 성공적인 풍자 작품이 이제 적지 않다. 포성룡의 유제지는 대부분이 이제 그 신성과 귀신, 뭐 여우 등의 이야기를 적은 거지만 과거제도나 팔고문을 비판한 편장도 많다,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의 기초 위에 오경제는 어제 날카로운 관찰력과 풍부한 생활의 체험,
그 다음에 어떤 그 분명한 애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리매사를 적어냈고, 이는 명대 때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내세웠지만 사실 18세기 청대 중엽의 사회의 풍속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어떠한 그런 풍자 소설의 그 풍자 소설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제 노신이 중국 소설사량에서 말한 바 있다. 각각 AB를 요지의 지위와 유리매사 이외에도 간장혁명기가 이러한 그 과거제도를 비평한 내용이다라는 걸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11번에서는 방금 말했던 이 견책 소설에 대한 거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엔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신이 중국 소설사략에서 이 견책 소설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술형 11번의 지문을 보시게 되면 다음을 읽고 예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주장과 한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을 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노신은 중국 소설사략에서 이제 견책 소설의 그 흥기와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지자이小说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에파 그래서 후장이라고 하면 이제 숨겨져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 속에 이제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병폐와 부조리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시대의 정치 시정에 있어서 그 강렬한 규탄을 가하고 또 혹은 확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풍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취지는 세상의 세태를 바로잡는 데 있었는데 이는 어떤 풍자소설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풍자소설라고 유사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또 차이점은 거기에 쓰여진 문사 자체가 너무 노골적이고 그 예봉 그 필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예봉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때때로 그 문사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장적으로 이제 세태를 지나치게 이제 과장적이고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이제 어기로 폭로를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막 되게 속 시원하듯이 그때 당시에 이런 폭정에 시달리던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속 시원하고 그 기호에 부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때의 사람들의 기호에 부합했으나 어떤 그런 예술적, 기술적, 기량적 측면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견책소설이라고 했다.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교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과장적 어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그 시대의 세태나 잘못된 점을 비판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견책 쓰는 게 1점이고 문학주장 소설의 창작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제 그런 폐단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거 1.5점. 또 한계성 부분 비판이 철저하지 못하고 이제 그 어떤 여전히 그래도 봉건 최고 통치자에게 어떤 그 의존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일종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현대문학 보겠습니다. 마지막 후신 시기의 산문과 소설을 시를 살펴볼 텐데요. 산문 같은 경우에는 전시대 때 우리가 소설 부분에서도 시의 시小说라는 게 있었고 신리시小说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 신자가 붙었는데 이게 과거의 사실주의 소설과 역사 소설하고의 차이점은 작가의 개입을 최소한도로 하는 객관화 소설, 링두칭간이었잖아요. 근데 산문에서 신이 붙은 신쌍원이 주로 나타내는 것은 소설과의 경계가 허물어진 산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은 보통 편폭이 짧고 사실성에 의거했는데 이 신산문의 특징은 장편의 거작이고 소설과 산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허구성, 으로서 진실성을 와해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산문의 구체적인 특징으로는 기평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기평 4번의 내용을 보시면 1988년도에 따지아라는 잡지에는 신산문이라는 독자 기고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짱루이펑이라든가 혹은 뭐 방페이 등과 같은 작가가 1년에 편폭이 큰 대형의 산문 작품 같은 것들을 게재했고 많은 평론가들이 연이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이 글들에 대해서 신산문이라고 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중국 산문계에 이제 신산문 운동이 불러일으켜졌어요. 그래서 신산문 운동의 취지는 전통적인 산문의 모식을 이제 타파해서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전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유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위적인 탐색과 탐색을 하고 당대 산문이 위시주의지 세상의 그 시대에 발맞추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진함으로써 구산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미학적 특징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산문의 미학적 성과는 어떤 것인지 특징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농즈루라고 하면은 태연자약한 이러한 품격을 가지고 있다. 서술에 있어서. 그래서 동년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 그다음에 뭐 그런 그 꿈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가 신산문 작가들의 주요 이제 그 창작 내용 태도가 되었고요. 두 번째 신산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정경 세계 이런 것들이 모두 작가 내면에 있는 그런 그 상상, 생각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신산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 징징에 대한 그 표현이 이제 그 내재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표현을 하는데 많이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고 신산문의 창작에는 시와는 이제 전혀 다른 그런 그 재미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고 신산문의 서정적인 개성 이런 것들은 어떤 생명에 관한 어떤 디위라고 하는 것은 낮은 목소리를 속삭이는 거죠. 생명에 대한 속삭임이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런 흔들림이며 어떤 낮은 목소리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했다. 조용한 목소리로서 그러니까 과장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표출을 했다라는 것이고 신산문의 예술적인 정신은 나를 빌려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기탁하는 이러한 그 품격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내면에 대한 존엄 자기 구제, 또 그런 참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신산문 작가들의 어떤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신산문 작가들이 모두 내면과 자신의 영혼이 그 작품 창작의 그런 핵심적인 요소임을 의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면에 대한 어떤 이런 단어나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정경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신산문과 신민 이거를 이제 적어주셨으면 되고요. 대표적인 이런 신산문의 유형으로는 우리가 학자산문, 문화산문 등이 될 수 있는데 학자산문은 이제 전문 작가가 아니라 기존의 이제 지식인들이 자신의 지식적 성과를 산문을 통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였고 문화산문은 이제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답사하면서 자신의 소회를 같이 엮은 일련의 산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문학 서술형 12번을 보시게 되면第三代 시인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제3대 시인이라는 것, 3세대 시인이라는 것은 1세대 시인, 2세대 시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세대 시인은 당대 때부터 해서 1949년부터 문혁 때까지 1976년대까지 활약했던 시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제2세대 시인이 몽롱 18렙이에요. 그래서 몽롱시를 창작했던 시인을 얘기를 한다면 제3세대 시인은 제1, 2시대 시인들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몽롱시 이후부터 이제 90년대 때까지 나타났던 이 일련의 시인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시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몽롱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커요. 그리고 이 시기가 소설에 있어서는 왕삭 현상으로 대표되는 이제 문예 대중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몽롱시는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렵고 이제 다가가기 힘든 이런 언어적 표현이라든가 예술적 품격을 버리고 대중에게 친근하고 평이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이성, 반숭배, 반영웅의 경향을 보이며 샤오령호 빙민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영웅을 부각하고 그 다음에 뭐 이성적이고 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물, 평범한 의식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기 시작을 했고 또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구어화 적인 평이한 언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집체의식 이런 데서 벗어나서 다원화, 변두리와 개인에 대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이 3세대 시인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번에서 일단 3세대 시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3세대 시라고 하는 것은 3세대 시인들이 창작했던 시를 말하는 거고요. 소위 말한 제3세대 시인이라는 것은 1949년부터 1976년간의 제1대 및 몽롱 시인들로 대표되는 제2대 시인들에 관한 그 경계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몽롱 시인들부터 이제 90년대까지 활약을 했던 이런 그 시인들을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A를 이제 적으라 그랬죠. 제3세대 시인을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3세대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이제 위지엔의 샹이지의 리우하오라는 샹이지의 그 6호를 보게 되면 프랑스식의 이제 그 노란색 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우의 바지가 그 2층에 걸려 있고 이제 하이성 소리를 지르면 그 콰이시아 허벅지 밑 사타구니 밑으로 따이 엔진가 나오다 그 안경을 낀 얼굴이 빼꼼 고개를 내민다. 그리고 거기다 다 쳤어. 그리고 이웃의 그런 그 큰 화장실에는 티엔티엔 칭처 아침 일찍부터 발저 장투에 사람들이 다 그 변소에 가려고 긴 줄을 들어선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구호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말했던 작은 인물, 그냥 평범한 소재 이런 것들, 그리고 구호화된 표현, 또 단어나 변두리와 개인화된 경향이 이 시의 특징이다. 그래서 21번까지 해서 이제 16강 문고사 해설 마치겠고요. 따로 프레지는 따로 찍어서 원노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